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기 이제 현장에서 실제로 아까 이론대로 얘기한 대로 수영 관리가 됐는지 안 됐는지 한번 여러분들 눈으로 확인을 해 보시고, 대부분 샤인마스카트는 농가들 가보면 입이 크고 마디가 길어요. 그리고 상당히 도장성이 강해 보이죠. 근데 여기 지금 여러분들 보시다시피 샤인 마디가 어때요? 예, 입은 작아요. 저희 요거랑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얘 부모가 누구예요? 알렉산드리아라고 그랬죠? 이게 알렉산드리아입니다. 그래서 장소를 여기로 선정을 한 거고, 여러분 보시다시피 알렉산드리아 역시 마디, 절간 짧습니다. 그 다음에 입도 작아요. 이게 유럽종의 특징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이게 작기만 해갖고는 안 돼요. 입이 큰 잎은 대부분 캠벨이나 거봉에서 또 샤인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제껴져. 입이 크면. 근데 여기는 보시면 이렇게 큰 잎도 어떻게 돼요? 이렇게 서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해요? 망한 잎이에요. 대부분 근데 샤인 잎이 이렇게 커지면 다 이렇게 제껴집니다. 그런 반면에 이렇게 작은 잎들은 어떻게 돼요? 지금 안테나처럼 이렇게 위로 섰죠. 이 얘기는 뭐예요? 광합성을 많이 할 수 있다. 그 다음에 대부분 농가들이 궁금해하는 게 엽수예요. 몇 잎을 둬야 이 포도를 잘 성숙을 시킬 수 있을까? 이게 되게 궁금해하는데, 엽수가 중요한 게 아니고 연면적 지수가 중요한 겁니다. 햇빛을 봐서 광합성을 할 수 있는 이 연면적 지수가 얼만큼이냐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20장을 두면 뭐합니까? 겹쳐서 10장은 겹치고 10장만 남아있으면 그거는 10장만도 못한 거예요. 왜? 우리가 오늘 일 안 했다고 저녁 안 먹어요? 일 안 했다고 점심 안 먹어요? 맞아요. 이 한 놈이 만약에 이렇게 돼 있어서 광합성을 못하면 얘는 자기 몸을 유지하는데 70%를 써야 됩니다. 호흡하는데 50%, 신초 생장시키는데 약 20%, 19.5%. 그러면 얘는 20%를 써야, 아니 70%를 써야 돼. 근데 일은 하나도 못했어. 얘는 100%를 했어. 그래서 30%를 저금을 할 수 있는데, 이 30%가 얘가 몇 프로가 필요하다고 했어요? 70%. 그러면 뭐예요? 결국은 마이너스 40%가 더 필요한 거야. 그래서 10장이든 20장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이렇게 겹치지 않고 입이 작으면서 햇빛을 다 보는 방향으로 위로 사발처럼 섰느냐 안 섰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차라리 10장밖에 안 되더라도 저희가 한 10장 정도밖에 안 돼요. 10장에서 15장 정도 되는데 짧어. 우리 김기천 선생님도 저희 농장을 여러 번 와봐서 아는데, 거봉이 저희는 순이 요만해요. 근데 15입에서 20장 나와. 요만밖에 안 해. 1m가 안 돼. 근데 15입에서 20장 나와. 그게 요만해요. 입이. 요거보다도 더 작아. 그러니까 연면적 지수가 높은 거예요. 저금을 할 수 있는 양이 많아지는 거지. 뿌리로 전이할 수 있는 양이 많아지는 거지. 그래서 앞에 지금 거봉 가지를 뒤에 보셨지만은 이제 애목에다가 새로 접붙여 가지고 몇 송이는 달아놨지만은 그 가지 보셔요. 거봉이 여러분들 알다시피 도장성이 얼마나 강해요. 근데 마디가 짧죠? 그 다음에 저쪽에 신품종 알 큰 거 밑에서 보이죠? 저게 바이올레킹이에요. 저게 도장성이 엄청 심한 겁니다. 알도 크지만
잎도 도장성도 엄청 강한 품종이에요. 마디도 길고. 근데 여기서 유기농 토양에서 유기농으로다가 하니까 어때요? 마디도 짧아지고, 물론 가지는 거봉이나 샤인보다 조금 굵어요. 근데 잎도 작고 마디도 짧게 아주 상당히 잘 컸어요. 저기 작년에 젖붙인 거거든요. 바이올렛킹 알도 크고 아주 보기 좋죠. 현재까지는 저거를 사람들은 다 무액으로 해서 판매를 하는데, 여기서는 이제 유액으로다가 한번 유기농으로 시범으로다가 해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요 가운데 있는 게 마스카트인데, 마스카트 함부로 큰데 상당히 잘 달려 있어요. 송이 형성도 잘 돼 있고, 이제는 저거는 수령이 한 10년이 넘어서 세력이 안정이 돼 있어. 그래서 잘 달리는데, 지금 여기 알렉산드리아도 좀 세력이 안정이 돼 있고, 요거는 아직 애목이라 안정화는 좀 덜 됐어요. 그래서 보시면 요 나무는 그래도 순 크기가 비슷한데, 요 나무 같은 경우에 보면 조금 큰 가지가 있고 좀 작은 가지가 있고 세력이 좀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여기도 보면 잔가지에는 포도를 안 달았고 좀 굵은 가지에만 포도를 달아놨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포도를 가지고 세력 조절을 하는 게 관건이에요. 그 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처음에 싹을 100% 고르게 동시에 틔우는 게 세력을 똑같이 관리하는 게 관건입니다. 그 다음에 마디를 짧게 하고 잎을 작게 하는 거는 싹을 고르게 틔운 다음에 물 갖고 조절을 하는, 이미 기비로 넣은 거를 중간에 뺄 수가 있어요? 더 넣을 수가 있어요? 안 돼. 물을 가지고 물량을 아까 말씀드렸듯이 4월 달이면 아마 신초가 요만할 거예요. 왜냐하면 이 지역으로 따지면 4월 중순경에 싹이 트거든요. 초중순경에. 그러면은 4월 한 말쯤 되면 이만해요. 요 정도만한데, 이 가상사리에 물방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다 맺히면 내가 준 수분이 너무 많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요 안에는 안 맺히고 끝에만 맺힌다 그러면 조금만 물량을 줄이시면 돼. 그 다음에 여기 끝에는 안 맺히는데 안쪽만 맺혀. 그럼 왜 그럴까요? 뿌리에 이상이 있는 겁니다. 뿌리에 이상이 있는 거예요. 뿌리에 이상이 있으면 절대로 신초 끝으로다가 힘이 안 갑니다. 사람도 그렇잖아요. 내가 여유가 있고 어떤 앞으로 번창할 자본력이나 기술력이 있으면 사업을 확장하지요. 근데 그 힘이 안 되면 어떻게 해요? 외부로 확장하는 거를 막고 안으로 당겨서 안으로 해듯이 안에만 물방울이 맺히고 끝에는 안 맺혀. 그 얘기는 뿌리에 이상이 있다. 밑에서 조달하는데, 자금 조달을 하는데 문제가 있다. 그럴 땐 어떻게 해야 돼요? 빨리 뿌리를 회복을 시켜줘야죠. 뿌리 발근에 좋은 것들을 투여를 해서 뿌리를 활성화 시켜주면 다시 물방울이 끝에 또 맺히면, 아, 정상화가 됐구나, 이렇게 판단을 하셔서 물을 조절을 하시면 돼요. 그게 물 조절하는 게 가장 쉬운 방법이 그거예요. 그리고 가장 정확해요. 내가 느낌으로는 절대 물량을 얘가 얼마큼 먹을지를 누구도 몰라요. 근데 입에 맺히는 물방울 양을 보면 압니다. 그럼 결국은 저기 물방울이 맺히면 안 된다는 이야기이신 거죠? 아니죠. 전혀 안 맺힌다는 얘기는 나무를 너무 못 살게 굴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끝에 성장 부분에만 조금 맺히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 다음에 그거를 언제부터 체크를 해야 되냐면 여러분들 내년에 한번 정확히 보셔요. 제 말이 하나도 안 틀릴 테니까. 발화 될 때 보면 이렇게 밀을 때 아침에 나가서 일찍 나가서 보면 아직 다 밀지 않았는데 우연 그러면 내가 물을 충분히 준 거야. 근데 뻥 미는데 더 줘요. 그래야 싹이 고르게 닿어. 분명히 보셨을 거야, 여러분들. 싹 틀 때, 볼록 밀을 때 위에 물방울이 맺힌 나무가 있고 안 맺힌 나무가 있어. 그거를 한 나무만 보지 마시고 전체를 보고 비율적으로 한 80% 이상이 전부 위에 물방울이 생긴다. 그러면 그만 푸셔. 가지 제일 땀 전에 말입니까? 아니요. 눈. 올해 쓸 눈에. 그리고 눈이 한 30% 정도밖에 위에 물방울이 안 맺힌다. 그러면 물을 더 주셔요.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에 다시 가서 확인을 해요. 오후에 그러니까 그 다음날 아침에 가서 확인을 해서 약 80% 정도가 골고루 눈 위에 물방울이 맺혔다. 그러면 발화가 골고루 된다. 아상 처리하는 것보다 그게 훨씬 더 효과적입니다. 유기농 하는 사람들은 괜히 쓸데없이 힘 빼지 마요. 아상 처리하면 말하자면 양분 손실도 됨과 동시에 눈이 거꾸로 돼 있는 거는 눈이 썩어버려요. 그래서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 있어. 그래서 아상 처리는 안 하는 게 더 좋아요. 수분을 충분히 공급을 해서 첫째는 발화를 고르게 해가지고 그 다음에 발화가 고르게 되면 크는 속도가 시작점이 출발점이 똑같잖아요. 근데 발화가 들쑥날쑥하면 어떤 놈은 먼저 나와서 크기 시작하고 어떤 놈은 늦게 나와서 출발이 늦어. 그래 출발이 늦은 놈은 아무리 빨리 쫓아가도 먼저 나온 놈을 못 쫓아갑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포도나무는 독수리 새끼하고 똑같다. 왜? 밑에서 빠른 놈이 빨아서 올리는 놈이 먼저 나온 놈은 계속 가. 늦게 나온 놈은 잘 안 줘. 못 쫓아가. 그래서 우리가 정부 우세성을 이용해서 이렇게 약한 놈은 어떻게 하라고 그래요? 위로 세워놓고 일찍 나온 놈은 아래로 떨궈서 힘을 빼주고 약한 놈은 세워서 비슷하게 만들으라고 그러는데 저도 수십 년 동안 해봤는데 잘 안 돼요. 발화를 무조건 고르게 시키는 게 관점이에요. 근데 왜 또 고르게 발화를 시켜야 되냐면 고르게 발화가 돼야 나무가 세력이 세면 억제를 할 수 있고 또 약하면 성장을 시킬 수가 있어요. 근데 세고 약하고 들쑥날쑥하면 농장주는 몸이 타. 어떤 놈은 성장제를 주고 싶고 어떤 놈은 억제를 시키고 싶고 답이 안 나와요. 그래서 여기처럼 똑같이 가지가 마디가 짧고 잎이 작게 만들고 눈을 거의 이 밭도 마찬가지고 저희 밭도 마찬가지인데 100%다 틉니다. 눈을. 여기 보시면 안 튼 눈이 없어요. 그래서 고르게 틔우는 게 첫 번째예요. 근데 고르게 틔우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여기에 물이 고여서 내가 발이 밟으면 발목까지 빠진다 생각할 정도로 줘요. 왜? 봄에는 무조건 모든 식물은 올리기만 합니다. 무작정 밀어 올려요. 그래서 퍼도 또 금방 말라. 근데 지금 요 시점에서는 여러분들 물 많이 풀면 과습됩니다. 경액기에 들어가기 시작하면 물 흡수를 안 해요. 먹으라고 줘도 안 먹어.
근데 사람들이 요때 또 주의할 점이 있어요. 요즘 장마기라 습하고 비 오고 그러니까 물을 안 푸는 사람들 있어. 푸는 게 맞을까요? 안 푸는 게 맞을까요? 푸는 게 맞아요. 똑같이 줘야 됩니다. 날짜 정해서. 밖에 비가 오더라도 똑같이 퍼야 돼요. 왜? 대부분 유기농 하시는 분들이, 친환경 하시는 분들이 시설 속에 들어가 있어. 근데 습하고 해가 안 뜨니까 안 줘도 된다고 생각하면 착각이에요. 호흡은 온도에 비례합니다. 오늘 자료에는 없었는데 지난번 총회 자료에는 그걸 제가 넣어놨어요. 오늘 여러분 총회 자료 거기에 보면 온도 10도씨에 따라서 변하는 작용에 대해서 쭉 나와 있어요. 호흡이 배로 늘어납니다. 10도씨가 올라가면. 그러면 비 오는 날 요즘에 비 올 때 온도 떨어져요? 안 떨어져요. 온도는 안 떨어지고 습도만 높고 더욱 덥지근해. 그러면 어떻게 해요? 얘는 해를 안 보니까 호흡을 안 해? 아닙니다. 2배로 늘어나는 거예요. 더 많이 증산작용을 해. 하려고 그러는데 물을 많이 주면 과습이 돼버려요. 왜? 공중 습도가 포화 습도가 돼버립니다. 물은 주되 양은 적게. 날짜별로 무조건 물은 주되 적게. 그리고 지금 물을 많이 부게 되면 마디가 쫙 늘어납니다. 마디가. 근데 여기는 짧게 자주 주기 때문에 마디가 일정하게 짧게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집에 가서 한번 직접 실험해 보셔요. 물 한 번만 조금 많이 줘 보셔. 그러면 마디가 요만하게 나가다가 갑자기 하나가 이만큼 쭉 나가요. 그러면 아, 내가 물을 너무 많이 붓구나. 줄여야 되겠구나. 그리고 요 시점부터는 물을 많이 풀면 안 되는 이유가 1차 비대기까지는 채관, 수관 따로 물이 물도 올라가고 양분도 올라갑니다. 근데 경액기 이후 성숙기에 들어서면 수관은 없어져요. 채관 하나만 남아. 채관을 통해서 물도 들어가고 양분도 들어갑니다. 근데 대부분 농가들이 익을 때 말리면 안토시아닌 형성이 많이 된다고, 잘 익는다고 물을 안 퍼. 그러면 밑에 아무리 양분이 많아도, 안토시안 성분이 많아도 물이 없으면 못 올라갑니다. 그래서 익을 때도 물을 퍼야 돼요. 그리고 사람들이 물 부으면 터진다고 안 퍼. 근데 그거는 평소에 물 관리를 잘못한 거예요. 터지는 열과의 가장 큰 원인이 뭐예요? 뭐 병해충 관리나 생리장애나 뭐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중에서도 가장 큰 원인은 급격한 수분 변화예요. 급격한 수분 변화. 그러니까 평소에 제가 물을 계속 풀라고 그랬잖아요. 짧게 조금씩. 물 관리가 계속 된 밭은 물을 퍼도 갑자기 비가 와도 수분 변화가 없어요. 그러니까 열과가 안 생겨. 근데 이거랑 아니더라고 물을 안 푸다가 갑자기 밖에 비가 와. 그러면 포화 습도가 돼요. 포화 습도가 되면 여기 물을 안 퍼도 입에서 마구 잡아 당깁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포도 알에 팽압이 생기겠죠. 그 팽압에 의한 열과가 가장 많습니다. 급격한 수분 변화에 의한 열과가 가장 많아요. 근데 우리 농가들이 그 조절을 못해서 열과로 많이 터쳐요. 저는 유기농으로 하는 것 중에서도 이 비가림도 있어요. 간이 비가림. 캠벨에다가 이제 그거를 샤인으로 지금 바꿨는데, 저는 캠벨 농사 질 때도 한 번도 멀칭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냥 비고랑으로 다 떨어져요. 그래도 한 번도 터쳐본 적 없어요. 왜? 계속 물 관리를 했고, 또 토양 관리를 토심이 깊게 관리를 하니까 뿌리가 위로 안 올라옵니다. 속으로 들어가. 그러니까 깊게 들어가 있으면 밖에 좀 뜨겁다고 가문다고 이 나무가 수분 변화가 생겨요? 안 생겨요. 건댕이에 위에 있을 때 조금 가물면 나무도 가뭄 타고, 습도가 높아지면 금방 과습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근데 뿌리가 깊게 들어가 있으면 외부에 의한 환경적 외부에 의한 영향을 덜 받는다는 거죠. 그래서 토심을 깊게 만들어 줘야 된다. 그래서 토양 관리를 잘해야 된다. 그래서 아까 제가 예비지 관리를 해서 토심을 깊게, 아까 우리 고병훈 회장님 설명대로 여러분 다 들으셨죠? 이 땅도 저희 땅이랑 똑같은 땅이 쪼다흙이야. 포크레인으로 긁으면 요만큼 밖에 안 긁혀. 한번 긁으면 요만큼 파져. 여기도 유공간 묻고 토양 관리하느라고 엄청나게 노력을 많이 한 밭이에요. 여기 보시면 나무 파쇄목 이거를 1년에 몇 차씩 갖다 붓는데요. 그리고 버섯 배지목을 수십 톤씩 집어넣습니다. 그것도 무농약 해는 버섯집에 가서 그렇게 해서 이 토양을 만드는 거예요. 그나마 그전에는 여기 대목도 계속 여러 번 교체를 하고 나무도 여러 번 교체를 했어요. 그걸 왜 하냐면 이거를 내가 16년 전에 내가 진 하우스예요. 제가 그전에는 하우스 시공도 하러 다녔어. 기농에서 처음에 나무 심어놓고 먹고는 살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시설을 지러 다녔었습니다. 시설 시공하는 게 제 직업이었었고 1년에 한 80억 매출을 올렸어요. 그때 이제 후반기에 그만두기 직전에 이 하우스를 진 거예요. 제가 한 15년 정도 하우스를 지러 다녔습니다. 껍질 벗기는 것도 개발한 거예요? 아니요, 제가 개발한 건 아닙니다. 여기 보니까 알렉산드리아도 그렇고 샤인머스컷도 그렇고 놀란 게 기가 막히게 껍질이 벗겨요. 예, 보통 알렉산드리아는 재배해 보신 분들이 별로 없을 거예요. 알렉산드리아 껍데기 안 벗겨집니다. 가위로 벗기려면 한 나무 벗기는데 하루 종일 걸려요. 아니 하루 종일이 아니라 아예 안 벗겨요. 그 다음에 샤인마스카트 역시 껍데기 잘 안 벗겨집니다. 근데 이게 여러분들 배나무 조피 박히기 있잖아요. 배나무 박히기 있어요. 배나무 껍데기 벗기는 거. 그걸로다가 벗긴 겁니다. 제가 그랬잖아요. 우리 고병훈 회장님하고 그 몇몇 사람이 있습니다. 서로 잘하는 것만 한다고. 기계 다루는 거를 우리 고병훈 회장님이 잘해. 그래서 저희 것도 우리 고병훈 회장님이 다 껍데기 벗겼어. 겨울에 그 추운데 물 뒤집어 쓰면서. 대신 저는 수정시키는 걸 잘합니다. 비배 관리하고 수정시키는. 대신 답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돌아다니면서 요 나무 비배 관리하는 거하고 수정시키는 거를 도와드려요. 그렇게 하니까 농사를 서로 잘하는 것만 하는 거예요. 6명이 전부 잘하는 것만. 그러니까 최고의 작품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유기농을 하려면 첫 번째 발화를 고르게 해야 된다. 그 다음에 비배 관리를 할 때 물을 가지고 마디를 일정하게 키워라. 그 다음에 잎을 작게 만들어라. 햇빛을 잘 보게 만들어라. 그 다음에 잎은
단단하게 키워라. 포도를 보지 말고 이 잎 관리만 하면 얘는 저절로 성숙이 됩니다. 지금 여기는 이제 애목이라 그렇게 알이 크지는 않았어요. 근데 여러분 제가 아까도 얘기했듯이 샤인은 최소 10년, 아무리 적어도 8년 이상이 돼야 그 특성이 잘 나와요. 근데 여기는 이제 한 4년생 정도 된 거예요. 그래서 아마 특성이 잘 안 나올 겁니다. 알은 좀 자라도 우리 거는 이제 조금 더 묵은 거라 특성이 좀 잘 나오고, 여기는 애목이라 덜 나오고, 그 다음에 거봉도 지금 요 앞에 거는 애목이라 특성이 잘 안 나왔는데, 저 뒤쪽을 보시면 아주 송이도 좋고 충실하고 많이 달렸어요. 네, 엄청 좋네요. 예, 저 뒤쪽은 다 거봉입니다. 거북이요? 앞에 쪽은 지금 애목이 있어갖고 애목만 새로 교체해가지고 심어놨기 때문에 송이도 허술하고, 다만 배울 점은 젖목이고 애목에다 저렇게 젖을 붙여놨는데도 가지가 짧게 충실하게 큰다는 거, 여러분들이 그거 보고 가시고 내년에 혹시 또 올 기회가 생기시면 저 나무를, 앞에 있는 그 나무 애목을 한번 내년에 보셔요. 올해는 이제 나무를 키우면서 그냥 조그만 송이 몇 개만 달아놨는데, 내년에는 이제 제대로 수영이 갖춰지고 포도가 잘 달릴 겁니다. 네. 여기서 농장 설명은 여기까지 하고, 혹시 궁금한 거 있으면 질의응답으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현장 교육이니까 여기 좀 와보시고. 예. 카메라로 못 찍. 여기 좀 격가지가 이거 굵잖아요. 예. 요거 같은 거 자르면 본론이 내년에 틀까요? 아, 교수님 크잖아요. 여기는 대부분 사람들은 이 부추 전정을 하는 사람이 있고 주지 전정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기는 철저히 주지 전정을 합니다. 주지, 이거 다 잘라 내빕니다. 그러면 이 눈이 지금 충실하잖아요. 좋잖아요. 잘 달립니다. 아니 눈으로 볼 때 요 눈은 가지가 크느라고 시원찮아 보여가. 아닙니다. 지금 괜찮아요. 괜찮아요. 예. 샤인 눈은 거북 눈처럼 볼록볼록하질 않아요. 원래 샤인 눈이. 그다음 됐어요. 가세요. 그다음에 이 부초가 여러분들 잘 보시면 요렇게 돼야 돼요. 딱 멈춰. 예. 계신 사람들은 이거 크지도 않고 죽지도 않고 딱 요 상태로 가을까지 갑니다. 이게 가장 좋은 상태예요, 부초가. 제가 아까 이론 교육 때 얘기를 했죠. 우리가 딱 요렇게 됩니다. 한 입만 크고 얘는 죽지도 않고 살지도 않아. 잔인하네요. 예. 요게 가장 좋은 상태예요. 얘가 죽으면 힘이 떨어진 겁니다. 얘가 뻗으면 힘이 남는 거예요. 그러면 이놈이 독수리 같은 놈이라 영양생장만 합니다. 얘가 살아나기 시작하면. 알 키우는데 힘을 쓰는 게 아니고 얘 키우는데 힘을 써. 그래서 요렇게 성장판이 죽지도 않고 살지도 않고, 그 다음에 꼭 이 가지 중에 어느 것 하나는 이렇게 생장점이 살아 있어야 돼요. 왜? 조절? 세력 조절하는? 아니요. 여러분, 오옥신이 어디서 형성이 되죠? 끝에요. 예, 순 끝. 순을 자르고 곁순을 다 따면 성장점이 없잖아요. 여기서 오옥신이 형성이 돼서 뿌리로 내려줘야 뿌리 발달이 잘 됩니다. 근데
뿌리 발달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뿌리가 충실해야 지상부가 충실하다고 제가 아까 얘기했어요.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어느 가지 중에 하나는 살아 있어야 돼요. 여기처럼 이렇게 안쪽 거는 눈이 삐듯삐듯 현찮아도 얘는 이제 곧 죽을 거 마냥 죽지도 않고 살지도 않고 있지만 여기 끝에는 성장점이, 그죠? 살아 있어요. 이게 있어야 돼. 이게 있던지 아니면 얘가 없으면, 얘가 없다 치면 안쪽에 어떤 거라도 하나가 성장점이 있어야 오옥신을 형성을 해서 뿌리로 내려주고 뿌리로 내려가야 뿌리 발달이 되고 또 잔뿌리에서 양분을 흡수를 해서 위로 올려주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영양생장은 안 하고 원리 생식생장으로 연결을 해주는 거죠. 근데 이게 또 너무 왕성하면 일리 빠져요. 근데 그거를 뭘로 조절을 한다?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물로. 물하고 열매로. 예. 그 다음에 물로만 갖고 안 되는 게 뭐예요? 세력은 물로만 갖고 조절을 못해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듯이 양을 저는 2송이씩 답니다. 2송이씩 달았다가 송이로다가 나무가 버거워한다 그러면 털어내고 버틸만 하다 그러면 내비두고, 그래서 그의 환경에 따라서 어떤 애는 수확량이 조금 더 늘어나기도 하고 일조건이 좋지 않은 애는 수확량이 좀 떨어집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온전히 나무 비배 관리가 잘 돼서 내년에도 올 환경하고는 관계없이 똑같이 포도를 잘 물고 나올 수 있게 했다는 거. 근데 어떤 집 가보면 어떤 애는 좋아. 다음에 가보면 작년에 좋았는데 와보면 포도도 별로 안 다니고 나무도 훅 가. 이게 뭐예요? 수량 조절을 잘 못했다. 그러니까 뭐예요? 일종의 해거리죠. 특히 과일 중에서 해거리가 제일 심한 게 뭐예요? 망감류. 귤 종류 같은 거는 한 해 잔뜩 따르면 그 다음에 안 달려요. 안 달리니까 어떻게? 덜 달리니까 과가 이만해. 배만해. 망감류가. 귤이. 그러면 귤 큰 거 쳐줘요? 안 쳐주지. 근데 그 다음에 잘 달고 싶어. 근데 안 달려. 왜? 과가 안 생식생장을 못하니까 영양생장을 할 수밖에 없죠. 밑에서 빨아 올리는 거를. 그러니까 이 리듬이 깨지는 거예요. 빠개지는 거지. 그래서 어떤 집 보면 농사를 잘 짓는 집은 보면 꾸준히 잘 져. 못 짓는 사람은 이 등락폭이 좀 심해요. 근데 그 기본이 뭐냐? 토양관리. 우리 고이장님이나 저나 이 전부 논바닥에다 시작을 해서 아주 고생을 많이 했어요. 이거 관리해 놓으라고. 여기 지금 겉에도 이렇게 보이잖아요. 이게 노타리를 올해 3번 친 밭이에요. 근데도 표면에도 이렇게. 그리고 이제 토양이 그래도 많이 포실포실해졌어요. 그전에는 여기 들어오면 이렇게 걸어서 나가려고 그러면 발이 이만해져. 무거워가지고 한쪽 발 들고 이렇게. 완전 진흙탕이었구만요. 쪼다, 뻐르. 왜 발을 들을 수가 없을 만큼 무거웠었어요. 장화를 신고 들어오면 장화가 이만해져. 근데 지금은 그래도 발에 흙 붙을 정도는 아니고 그래도 많이
보실보실해주고 토양에 아까 얘기했더니 공급률이 높이기 위해서 그 다음에 그동안 논농사 하면서 다른 작물 하면서 여기에 줬던 질소를 빼는데 제일 좋은 게 뭐예요? 피. 빨리 빼려면 피로 빼는 것도 좋지만은 제일 빨리 빼는 거는 이 나무입니다. 뭐예요? 우리가 탄질비라고 그러죠? 시엔율. 뭐? 면 질소가 있어야 탄질비가 맞아야 얘가 발효가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땅속에 있는 질소를 얘가 발효가 되려면 급격히 잡아 당깁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비싸. 그죠? 나무 파쇄목은 비싸. 우두칩은 비싸니까 우리가 가장 쉽게 구할 수 있는 게 뭐예요? 볏짚. 볏짚을 깔아도 나무 세력이 뚝 떨어집니다. 여러분들 도장이 돼갖고 내가 수정이 잘 안 되는 집들 있으면 볏짚 갖다가 깔으셔. 까는 것만으로도. 예, 볏짚만 깔아도 질소를 엄청나게 끌어당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나무 수세가 안정이 되겠죠. 그럼 수정이 한번 잘 되면 그 다음부터 이제 관리를 해서 계속 나무 수세를 그만큼만 유지하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 다음에 아까도 얘기했듯이 제가 이제 돌아다니며 강의를 하면 나무당 몇 송이를 다느냐 이 질문들을 많이 해요. 없어요. 왜? 토양 조건에 따라서 환경 조건에 따라서 어떤 집은 100송이를 달아도 잘 익어. 어떤 집은 10송이를 달아도 안 익어. 그래서 내 밭에서 아까도 얘기했듯이 적정량을 달아서 9월 초에 딸 수 있으면 그게 적정량이에요. 10월 달로 넘어간다 그러면 그 다음에 작년에 예를 들어서 50송아리를 달았는데 10월 넘어서 수확을 했어. 그러면 올해는 뭐 5송이든 10송이든을 줄여보셔요. 그래갖고 9월 초중순에 땄어. 그러면 그것이 적정량이에요. 내 밭에 맞는 수확량이야. 성목을 기준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애목은 자꾸 성장을 하면서 변화할 수가 있어요. 성목 기준으로 할 때, 저 같은 경우 작년에 샤인을 요 기둥 간격이 여기도 제가 져서 잘 알아요. 3m예요. 3m에 50송아리씩 달았어. 평균. 어떤 나무는 55송아리 달린 것도 있고 어떤 거는 뭐 한 45송아리 달린 것도 있고 어떤 건 60송아리 정도 달린 것도 있고 그래서 평균 50송아리 정도 달았더니 숙기가 늦어졌어. 그래서 올해는 45송이에서 40송이, 40에서 45송이 정도로다가 한 5송이에서 10송이 정도 한 나무당 그렇게 줄였어. 줄였더니 작년보다 알 비대도 훨씬 빠르고 또 지금 생육 상태가 훨씬 더 양호해졌어요. 그렇게 해서 왜 그랬냐면 올해는 여러분 알다시피 추석이 빠르잖아요. 9월 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적어도 소비자한테 팔아 먹으려면 8월 말 전에 20일 넘어서 수확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팔아 먹어. 그래서 저는 수량을 작년보다 한 나무당 5송이에서 10송이 정도를 줄였어요. 줄여놓고 8월 말에 못 익히면 버리는 거죠. 망하는 거죠. 그래서 그 세력은 주인은 알아요. 이 정도 줄이면 언제쯤 익을 것이다. 왜? 남은 처음 보는 사람은 남이밭이니까 그 정확한 나무 힘과 또 밑에 투여한 시비량을 모르니까
섣불리 판단을 못하지만은 주인은 남이 볼 때는 야, 너 40송이도 너 많어. 35송이도 많어. 그렇게 볼 수 있지만 주인은 알아요. 그게 평소에 평균 50송아리를 달던 나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10송이 정도만 줄여주면 훨씬. 그 다음에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했습니다. 40송아리로 올해 10송이 정도를 줄였는데 그 중에 10송이는 무조건 500g. 10송이는 600에서 700g. 10송이는 700에서 800g. 비율로 나는 거예요. 그걸 뭘로? 화수정리로. 쟤는 제가 하나도 안 했어요, 올해. 학생을 시켰어. 주인이 하면 자꾸 욕심이 생겨. 그래서 학생들한테 한쪽에 저도 일문자로 한 데가 있거든요. 이쪽 세웠어. 너는 화수정리를 조금 할 때 했어요. 이게 이렇게 늘어났을 때 한 게 아니고 너는 2cm, 너는 2.5cm, 너는 3cm, 너는 3.5cm. 그러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알다시피 작은 송이가 먼저 익어요. 그러니까 2cm 화수 든 게 25%가 먼저 익어요. 그럼 25% 따내면 그 다음 게 익어요. 그러면 그 다음 거를 따내면 뭐예요? 50%를 따낸 겁니다. 그러면 50% 남으면 안 익어요? 잘 익어요. 근데 대부분 농가들 가보면 700g이 제일 잘 팔려. 그러니까 다 똑같이 균일하게 700g을 팔아 먹으려고 700g 포도를 만들려고 노력을 해요. 그러면 여러분들 농사 져봐서 알겠지만 똑같이 물건이 좋다고 해서 한 방에 다 익어요? 아니요. 절대로 안 익어요. 무조건 늦어집니다, 숙기. 그러니까 내가 목표치가 700g짜리를 담은 30포로, 50포로를 잘 먹으려면 그 나머지 작은 것도 20, 30포로 정도는 손실을 볼 생각을 해야 돼요. 근데 대부분 사람들은 소비자가 원하는 상품으로 처음에 다뤄놔. 그림이지, 클 때까지. 근데 마지막에 꼭 뭐요? 주정용 포도야. 그럴 바에는 아예 20, 30%를 손실을 보고 7, 80%를 잘 건지는 게 현명한 방법이지. 저는 그래서 매년 그렇게 합니다. 근데 내가는 안 돼, 자꾸. 아까도 얘기했듯이 집사람하고 밭에서 마찰이 생겨. 그러니까 저는 이제 한농대 현장 교수도 같이 합니다. 그래서 저희 집에는 한농대 현장 실습생들이 늘 있어. 그러니까 학생들한테 시켜. 이렇게 합니다. 저희 밭이나 여기나 똑같이 30cm, 30cm에 이 망을 쳐놨어요. 그러니까 학생을 시켜요. 여기 고이장님은 나무를 이렇게 했는데 우리는 이렇게 심었습니다. 자유형이에요. X자형이라고 그랬잖아요. 여기는 일문자형이고. 그러니까 학생한테 시켜요. 저는 자유형이니까 포도가 여기 막 달려 있어. 먼저 밭에 오신 분들은 봤을 거. 시켜. 너는 1번 줄 거는 놔두고 2번 줄 거 고인 거는 다 따. 너는 3번 줄 남겨놓고 4번 줄에 걸린 건 다 따. 무조건 이걸로. 그러면 자연적으로 섞어집니다. 왜? 학생들은 우리는 보면 어떤 걸 두고 어떤 걸 따야 될지 알아요. 근데 학생들은 몰라. 그러니까 철사를 가지고 철사가 똑같이 30전 간격으로 걸려 있으니까 한 칸은 놔두고 한 칸은 다 따.
한 칸 놔두고 한 칸은 닫다. 그 줄에 걸린 거는 무조건 싹 따면 돼요. 그러면 완벽하게 솟궈집니다. 그래서 저는 내가 하면 뭐든지 욕심이 생기고 예려 잘하려고 내가 했는데 피해를 본 해가 더 많아요. 그래서 지금은 그런 일을 할 때 꼭 학생들한테 지도를 해서 하든지 아니면 용역을 불러서 일부러 내가 할 일이 없어도 용역을 불러서 요 한 칸에다가 4명을 쭉 세워요. 네 걸어가. 그러면 시간도 금방 합니다. 제가 10,000평이 넘는다고 그랬잖아요. 금방 시간도 엄청나게 걸려. 왜? 망설이거든. 요걸 닦아 요걸 닦아. 요게 더 좋아 보이는데 근데 좋아 크단 얘기야. 그 이거를 좋은 걸 따고 좁아간 걸 놔둬 맛있고 좋은데 사람인지라 꼭 큰 걸 두게 돼요. 그러니까 나중에 수확할 때는 클 때는 그림이었는데 수확할 때는 주정령이에요. 못 팔아먹어. 그래서 제가 선택을 한 게 외부 인력을 이용하자. 그래서 지금 여기 이제 가까운데 예를 들면 천안의 유통센터도 제가 진 거거든요. 거기 회원들한테 지금 포도 솎아내는 거를 화수 정리하는 거를 A, B, C, D 조로 만들어서 돌립니다. 한 조에 5명씩 해서. 내 건 내가 못 따.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 A조가 D조 집을 가서 싹 털어. D조는 A조에 가서 하고, B조는 C조로, C조는 B조로 집에 돌면서 털어내는 거예요. 그리고 수출 규격에 맞는 송이 크기로다가 맞춰서 놔두고 나머지는 털어. 그러면 전 농가들이 똑같지는 않아도 비슷한 물건은 나온다 이거죠. 그러니까 불만들이 없어요. 그 전에는 무슨 불만이 생겼냐면 누구네 거는 좋고 누구네 거는 현찮아. 근데 같이 모아서 수출을 하고 누구는 비싸게 주고 누구는 현찮은 것도 똑같이 줘. 그러니까 불만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농사를 잘 지으려고 노력을 안 해. 왜? 붙어서 그냥 가니까. 여기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나중에 연구일을 통해서 급식을 납품을 하거나 어떤 기업처에 친환경 급식을 납품을 할 때 물건이 비슷해야 불만이 안 생겨요. 나는 현차놓고 사장님 건 좋아. 근데 같이 들어가. 근데 단가는 똑같이 받아. 그러면 찰진 사람들이 좋겠어요? 안 좋겠죠. 그래서 그런 걸 막기 위해서도 어떤 획일성이 있고 균일성이 있는 앞으로 친환경 매뉴얼을 우리 백이남 회장님이 연구회장님이 친환경 유기농 재배 매뉴얼을 앞으로 점차 규격화해서 만들어 갖고 여러분들한테 보급을 해주면 그 매뉴얼대로 농사를 지면 최소한 똑같은 제품은 안 나와도 비슷한 제품들은 나올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